달 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보시죠. 만 4세, 5세까지 월 100만 원. 정세균 민주당 후보가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아동수당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관련 예산 15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3조 원 정도면 될 백신 구입비도 정부는 조심조심했는데 5년 뒤 15조 원 정도 가볍게 보는 것 같죠? 3위 보겠습니다. 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하면 2천조 손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호 공약 원가주택을 발표하자 유승민 후보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정부가 보전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오늘 유승민 캠프에서 드는 재정을 직접 따져봤더니 국가 손실이 약 2천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약 전쟁도 막이 오른 듯합니다. 2위 보겠습니다. 방 뺀 윤희숙. 굳게 문이 닫힌 의원실 911호.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 방의 주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미 방을 비웠습니다. 사직이 뻥이다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윤 의원은 사퇴서도 일단 냈습니다. 오는 27일에 윤희숙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170석의 민주당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마지막으로 1위 보겠습니다. 대통령 되면 이런 X는 사형.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대통령 되면 이런 X는 사형. 여기서 이런 X는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 그 X입니다. 사형제 부활론부터 촉법 소년 연령 낮추기까지 가해자 처벌을 높이는 방안을 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나왔던 정치권의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좀 뽑아서 약간 뭐랄까요, 아주 날카로운 얘기를 더해주신다면 먼저 조혜진 의원님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1번 홍준표 후보 예. 대통령이 되면 이런 노문 같아요. 맞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는 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형시키겠다. 예. 그게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흉악한 반인륜적인 그런 비인간적인 잔혹한 범죄들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예. 일단 거기서 이 정신적으로 국민들이 상처를 입어요. 외상, 정치적인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전체 국민이 외상을 입습니다. 정신적인 상처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렇죠. 좋게 그냥 스트레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이 상처들을 다 집단적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5천만이. 예. 그런데 또 그걸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은 죄 지은 사람이 그에 상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행동은 또 다르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까 그 어떤 예. 어떤 저 흉악 보면 더 못 죽여서 한이다 뭐 이런 말까지 대놓고 국민들한테 하니까 거기서 또 2차 가해를 국민들이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끄는 그 네. 강윤성 씨.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죄를 지었으면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최재형 캠프의 입장입니까? 조혜진 의원님의 입장입니까? 사형제가 현재는 법원에서 선고를 하지만 예.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 의견이신 건가요? 우리 캠프에? 캠프 차원에서는 이 그 결론은 없는 상태고 예. 다만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예. 형사 그 범죄를 저질러도 만 10살부터 14세까지는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완화시키는 거죠. 중대 범죄일 때는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 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예. 왜냐면 요즘 이제 점점 이제 그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또 일찍 성숙하기 때문에 정신적 그러니까 어린애가 철이 없어서 막 그런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뻔히 알고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촉법 규정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최재형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어떻습니까? 이재명 캠프 입장이나 또는 캠프 입장이 없으면 김영진 의원님의 입장은 혹시 사형제를 집행을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요.
또는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저도 조혜진 의원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고 중대범죄인 경우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상당히 조숙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건 그렇게 캠프 보고 입장입니까? 김 의원님? 저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형제 관련해서는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유지입니다. 유지. 유지. 지금 그 많은 이런 사건들 보면서 국민들이 사형제 부활 이렇게 외치시는데 사형제는 살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사형 집행을 안 할 따름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그냥 그 교도소에서 속된 말로 편하게 지내는. 왜냐하면 이번에 예. 두 명 여자분을 연쇄 살인한 그 전자발찌를 사람이 끄는 사람. 그 분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밖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다.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예, 일부 범죄 심리 분석에서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예, 그런 분석이 있는 것처럼 사형을 선고를 받고도 그냥 이제 사실상 무기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60명이나 됩니다. 1997년 이후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집행이 안 돼 놓으니까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형을 선고해놓고도 집행 안 하는 거는 사형 선고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나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 사형에는 집행유예가 없거든요. 3년 이하 징역만 집행유예가 있는 건데 이 법에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하는 마찬가지고 예. 또 사형을 무기로 감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법에 어긋난 겁니다. 불법적으로 지금 그 사형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적인 공론을 통해서 없애려면 확실히 없애고 아니면은 사형을 존치하려면 집행하고 둘 중에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제 실질적인 폐지 국가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이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뭐 사형은 제가 보기엔 집행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저것도 제가 보기엔 홍준표 후보가 사실 개인의 판단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판단과 결정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판정을 내는 게 맞는데 저런 정도의 말은 좀 이 법에 의한 심판과 처벌이라고 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저거는 조심해야 될 단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그래서 사형제 관련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판단할 필요가 더 있다.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네. 일단 국민들이 정말 울분, 분노, 좌절, 무력감이 사실은 이게 폭발 직전이니까 일단 한번 터뜨려 주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터뜨려 주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좀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죠. 일단 뭐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사형제 관련에 대해서 두테르식이다라고 했다가 그럼 두테르트는 뭐가 되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많이 두 사람이 항상 비교되니까요. 예. 차베스하고 차베스하고 두테르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형제 요거 한마디만 더 하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뭐 지금 한 2년 됐나요? 몇 년 됐는데 진범이 잡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진범으로 몰렸던 사람이 풀어나서 이제 배상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연쇄 중에 한두 건으로 이제 진범으로 몰렸던 건데 그래서 사형 선고가 없었는데 만약에 진범으로 몰렸다면 이분은 사형을 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형이 집행될 뻔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뭐 다른 사건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서로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법익을 다 희생시킨다는 거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애매한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는 이 사람은 애매할 수 있어 또는 이 사람은 분명해 라고 판단하기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경우까지 다 생각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사형 배지론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도 할 수 없는 거죠. 저기 쳐들어와도 총 쏘면 안 되죠. 멀쩡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또 나하고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에도 보지만 부모 형제가 총불을 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란 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예.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다 그냥 절대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 사회고 그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현실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사형제 가지고 좀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두테르테식이라고 얘기한 홍준표 의원의 사형제를 두고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김영진 의원님도 썰을 하나 뽑아주시면 저는 방 뺀 윤희숙. 방 뺀 윤희숙. 자, 방은 뺐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토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직접 그 땅 투기에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연관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고 아버님께서도 편지에서 썼듯이 사실은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렇게 했다라고 편지에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수본이나 조사를 정확히 받아서 소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범죄 행위나 행위에 따르는 수준에 맞게끔 정치적인 행동과 판단을 하는 거지 현재 저렇게 계속 방 빼고 사퇴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종에 왔던 부분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80대 노인 어르신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투기적 요소로 돈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라서 저는 조사를 받으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진의 농지법 위반 투기다라는 거고. 윤희숙 의원은 제가 뭐 상임위에서 옆자리에서 있어서 대화를 참 많이 한 분인데 정치적 자존심, 자존감이 그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그냥 조용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면은 그렇게까지를 안 할 텐데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뭐 누명을 씌우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성격이시고 그 불명예를 사람이 윤희숙 의원이에요. 아니죠. 그 불명예를 못 견디는 성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전에는 보면은 저희 쪽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냥 뭐 물러나라. 탈당만 해도 되는 사안 또는 뭐 출당만 해도 되는 사안도 의원직 내놔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수사를 받을 때도 그냥 그 의원직 갖고 수사 받으면은 제대로 수사 못 받으니까 의원직 배치 떼고 수사 받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분이 지금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리고 수사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배치 떼고 수사 받겠다고 그러는데 배치 붙여줘라 가지고 있어라 우리 사퇴 못 시켜준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인터뷰를 이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당 모 의원님이 윤희숙 의원은 사퇴서도 안 내놓고 저렇게 쇼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앵커가 물어요. 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앵커가 잘못하려고 물을 리는 없다.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님이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 생각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퇴서 이미 다 냈고 사퇴서 내놓고 나서 발표를 했고 사퇴서가 공개됐죠. 다 있는데 의원님 멀쩡하게 현역 의원이 예. 내놓고 공개지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제가 못 견디는 보기엔 거예요. 못 견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던 건 명확한 잘못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부친의 땅 투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받고 본인이 그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수사를 받으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 수사와 조사가 되지도 않은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본인이 마치 대단한 정치인인 것인 양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정치인 맞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사퇴를 그런 방식, 그다음에 의원실의 방을 빼는 문제 이런 문제도 또한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윤희숙 의원이 이 사건을 정치화하고 거기에 아무런 죄도 없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소환해서 비판하고 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한 일을 갖다가 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소환해서 비판합니까?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당수죠. 인당수에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 심청도 아닌데. 심청도 아닌데. 그거는- 보고 있다 제목으로 심청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예. 민주당이나 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책임지는 정도의 국회의원을 가질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자격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 하물며 대통령 후보는 정말 흠결 없는 사람을 예. 가질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후보들은 그 국민들의 수준, 자격, 권리에 맞춰서 자기를 도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실 주제가 또 저는-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니,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후보의 뭐 개인이 어떻고는 무관한 문제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아버님이 세종시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경우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3,300평을 구입을 했고 누가 80세 먹은 어르신이 농사를 진다고 보겠습니까? 위반을 한 거고 투기에 들어갔던 8억의 돈이 과연 아버님의 현금 자산이나 다른 자산에 의해서 왔는지 아니면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한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 그 속에서 그것이 윤희숙 의원이나 누가 개입되지 않고 아버님의 단독적인 행위였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윤희숙 의원의 무슨 캐릭터라든지 자기 무슨 신념이라든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윤희숙 의원이 나중에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투기한 건 맞다. 그러니까 투기 투자가 애매하지만 농지법을 위반해서 그런 투기라고 봐야 오해 되니까.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맞고 대신 본인 돈이 들어가거나 본인이 K대의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퇴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는 그냥 뭐 연좌제가 아니니까. 그럼요. 넘어가도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유감을 연좌제 피하고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에 따른 전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그 투기와 같이 뭐 해서 한 사안이 아니고 또 거기에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행위까지 그 해당 의원이 그 의원직을 버리는 행위까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민주당이 대응을 정말 이렇게 상식으로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반까지 뺀 것도 그 사퇴서 내놓고 예. 출근하고 사무실 그대로 있고 직원들 그대로 있으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거 진짜 사퇴 진정성 없다. 진짜 예. 사퇴할 생각이면은 방 빼야지. 저는 지금 국회의원은 성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판이 아닌 게 문제가 있죠. 국민들의 비판이나 예.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수용을 하고 감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사실을 소명해서 복권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저 객관적인 조혜진 비판이 의원님이 지금 아니고. 약간 말려들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주제가 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거든요. 예. 무료 변론 논란인데 예. 지금 이 얘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그 분량이 줄어요. 줄이고 넘어갑시다. 지금 김영진 의원님이 계속 문제 삼는 게 그춥니다. 아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님이 그냥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았다. 예, 알겠습니다.